자, 지금부터 등속 원운동과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턴테이블 RPM이 33인 턴테이블의 중심에서 R과 이 R의 지점에 두 마리의 파리가 각각 앉아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턴테이블이 회전할 때 두 마리의 파리 중 어떤 녀석이 더 정신없을까? 즉, 누가 더 어지러울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의 위치에 있던 이 R의 위치에 있던 무엇이 동일하죠? 이 물체가 강체이기 때문에 각속도가 동일합니다. 각속도 오메가가 동일하죠. 그러면 초당 회전수가 같기 때문에 즉 우리가 회전하는 수가 같습니다. 즉 동일한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 회전수가 같아요. 회전수가 동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정도, 즉 정신이 없는 정도가 어지러운 정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의 정의는 각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이 작용해서 원둘레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로 속도 V로 운동을 할 때, 임의의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물체가 회전한 각을 델타 세타라 하고 반지름을 I라고 할 때,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각을 썰고 지나가는 동일한,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크기가 변하게 되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속도의 방향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러고,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속도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운동 방향과 수직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속도의 크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등속 원운동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등속 원운동의 공식은 먼저 선속도, 각속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속도는 V는 T분의 2파이R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V는 T분의 2파이R. 어떻게 나왔는가? V는 이 원호의 길이를, 그 원호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V는 델타 T분의 원호 AB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R 델타 세타가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T분의 2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각속도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그래서 T분의 2파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각속도는 T분의 2파인데요.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로 정의하고 그래서 T분의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반경 R인 원둘레를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대문자 T로 표현하죠. 진동수는 1초 동안의 회전수를 말하고 F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는 T는 오메가분의 2파인데요. 이게 V분의 2파이 R이 되겠죠. 왜? 오메가가 R분의 V이기 때문에. 그래서 F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진동수와 주기와의 관계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심가속도 구하기 1입니다. 자, 한 입자가 반지름 R의 원을 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P에서 Q로 가고 있는 거죠. 점 P와 Q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속도 벡터 VP, VQ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각각 속도 벡터의 성분을 한번 표시해 보면 요 VP에 대해서는 VPX와 VPY를 각각 VPX는 VP의 코사인 세타, VPY는 VP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VQ에 대해서는 VQX는 VQ의 코사인 세타, VQY는 마이너스 VQ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VP와 VQ의 크기는 전부 V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신과 속도 구하기 두 번째, 이제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자, 점 P에서 점 Q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요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델타 T는 V분의 원호 PQ의 길이고요. 그래서 V분의 R의 2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가속도, X승분의 평균 가속도 AX를 계산해 보면 델타 T분의 VQX 마이너스 VPX가 되고요. 그래서 VQ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VP 코사인 세타를 해보면 결국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나누기 델타 T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AY는 델타 T분의 VQY 마이너스 VPY인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VQ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VP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V 사인 세타의 나누기 델타 T 해서 마이너스의 델타 T분의 2V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즉 AY의 Y 성분의 가속도의 평균값, 즉 평균 가속도 Y 성분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2V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부신 가속도 구하기 세 번째 순간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평균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순간 가속도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AX는 리미터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T분의 VQX 마이너스 VPX인데요. 이건 0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AY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의 QY 마이너스 V의 PY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그래서 결국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마이너스 2V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 델타 T 대신에 V분의 R의 2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V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V제곱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좀 더 자세히 써보면요. 리미터 세타가 이제 0으로 가는 게 되겠죠. 델타 T 대신에 세타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R의 2세타 분의 마이너스 2V의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리미터 세타가 0으로 갈 때 R 세타 분의 마이너스 V 제곱의 사인 세타입니다. 문제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와 사인 세타는 거의 근사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세타와 사인 세타가 근사적으로 같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AY는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R 세타보다 마이너스 V 제곱의 사인 세타는 결국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입니다. V는 T분의 2파이 R인데요. T분의 2파이에 곱하기 R. 그래서 오메가 R 이렇게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 길이가 0.5m인 실의 한 끝에 돌멩이를 매달고 수평면 내에서 일정한 각속도로 매분
300회전의 비율로 등속 원운동 시킬 때 돌멩이의 각속도, 선속력, 구심 가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자,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0.5m다 이 말입니다. 돌멩이는 여기에 매달려 있을 거고요. 돌멩이는 여기에 매달려 있겠죠. 자, 매분 300회전입니다. 그럼 60초분에 각속 이 60초분에 300회전이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60초에 300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되겠죠.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하고 300 나누기 해버리면 결국 5가 나오죠. 그래서 10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라는 각속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선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선속도 V는 R 오메가죠. 그래서 2분의 1, 즉 0.5m니까 2분의 1 곱하기 10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하면 이게 2분의 1m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5파이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구심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심가속도 A의 구심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V의 제곱이니까 25파이 제곱 25파이 제곱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나누기 R은 0.5m입니다. 그래서 2분의 1m가 되겠죠. 계산하면 50파이 제곱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50파이 제곱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됐죠? 자, 예제 2번입니다. 한 소년이 찌불놀이 통을 1.5m 길이의 끈에 매고 지면에서 2.5m 높이의 수평면 안에서 원을 그리며 돌린다. 자, 줄이 끊어지고 돌은 수평 방향으로 날아 10m 떨어진 지면을 때린다. 돌이 원운동할 때 구심 가속도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거죠. 얘가 2.5m 높이에서 요 높이가 2.5m 높이입니다. 얘가 원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가면 속도 V로 수평으로 날아가서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해서 요 맨으로부터 10m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2.5m 낙하할 때 10m를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2.5m 낙하하는 동안에 10m를 간다. 단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라고 하면 이 2.5m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자,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2.5m 낙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자,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4분의 1m죠. 2.5m니까. 네, 미안합니다. 다시. 자, 2.5m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2분의 5m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는 얼마가 되죠? 자, 약분을 해버리면 t 제곱이 2분의 1초가 됩니다. 그래서 t는 루트 2분의 1초라는 시간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즉 루트 2분의 1초 동안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 속도는 수평 도달 거리 R을 생각해 보면 R이 10m죠.
자, 10m는 수평속도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V는 어떻게 된다? V는 10 루트 2 미터 per sec가 되겠죠. 그래서 수평속도는 10 루트 2 미터 per sec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심 가속도 A의 구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죠. 자, R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V는 얼마죠? 100 곱하기 2, 20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00m per sec 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